현실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는 구입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경제 상황과 반환 가능성을 산출해서 대출 허가 심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이미 채널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외국 국적인 분들에게 일본에서 내 집 장만을 하는 방법, 부동산 구입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동영상 지켜봐 주세요. 외국인은 일본에서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 법률에 따르면 외국 국적인 사람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뿐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도 인정되어 있고요. 또한 구입 용도가 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제한이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금만 있다면 법률에 제한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본의 체제 자격이나 비자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적인 부동산 구입 허가, 현실적으로 구입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현금이 없을 시에는 주택대출을 이용해서 구입 자금을 보충해야만 하니까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는 구입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구입 자금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대출이겠죠. 하지만 일본의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주택 마련 대출의 조건으로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외국인 전용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있지만 결국에는 영주권의 유무를 중시하는 금융기관이 거의 대부분이죠. 영주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대출이라는 것이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대출은 수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금융상품이자 수십 년에 걸쳐지는 장기적인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 후에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외국인이라면 대출 반환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할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금융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대출 심사에 불리하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정답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본인과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요. 금융회사로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확실히 대출을 반환해주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경제 상황과 반환 가능성을 산출해서 대출 허가 심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없으면 대출도 못 받나요? 라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주택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기는 하지만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영주권이 없어도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가진 일본의 금융기관도 일부 존재하고 있고요. 모국의 금융기관의 일본 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국의 금융기관이라면 일본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대출을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매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인터넷으로 주택정보 사이트에 희망 조건을 넣어서 검색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회사에 가서 실제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서 현장 답사를 해서 실제로 방이 어떤지 알아봅시다. 현장 답사를 하고 구입하고 싶은 방이 정해졌다면 부동산 중개회사에 매입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매입 증명서라는 것은 부동산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계약서인데요. 한국에서는 매입 의향서라고 하죠.
매입 의향을 나타내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입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입 증명서에 기입할 사항들은 이와 같습니다. 구입하고 싶은 집이 정해졌다면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정해야겠죠? 전액 현금으로 지불 혹은 주택 대출 이용,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법률상으로 중요사항 설명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구입하는 부동산 매물의 개요, 매매 조건, 매매 계약, 항목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에 기반하여 구두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사항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른 착수금 지불이 끝나면 부동산 구입이 확정지어지게 되지요. 구입 자금의 준비나 대출 준비 등을 사전에 정리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듯 외국인도 일본인과 다름없이 일본에서 내 집 장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 미숙함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외국어를 할 줄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랍니다. 또 일상회화는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을 일본어로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택 구입 안내 경험이 풍부한 회사인가를 부동산 중개 회사를 정하는 조건으로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본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매매 대금을 송금할 시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일본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결제일 당일에 매매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결제일 당일에 매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회사의 계좌에 사전에 입금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매매는 고액의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꼭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